주방에 요만한 암이 있어서 수술 전에 검사를 했더니 이미 뇌에 요만큼 조그맣게 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유방도 수술하고 뇌도 수술하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수술 불가입니다. 왜냐면 그게 사기암이거든. 그런 사람은 이미 혈액 속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암만 전문적으로 예, 저희 병원은 이제 암 환자들 와서 주로 치료하는 곳이죠. 암 환자만 옵니다. 여기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건 뭐 진료실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실인데, 여기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에너지 치료를 하는. 고주파 치료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파라는 게 그거죠.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그 에너지예요. 흔히 암 환자들이 하는 방사선 치료라고 그러죠. 요즘 한참 핫한 중입자 치료도 그 주파수가 다른 방사선의 일종이죠. 사실 이 치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30에서 40Hz의 에너지가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됐죠. 다양한 주파수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광양자 치료라 그래가지고 유포톤 세라피라 그러죠. 이거는 독일에서 많이 하는 치료인데, 환자의 피를 80에서 100cc 정도 뽑아서 요 장비를 통과시키면 장비에서 빛의 광양자가 나와요. 그럼 그 광양자가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 또 사이토카인들, 면역세포를 때려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은 항암 방사선의 원리가 결국은 활성상소를 확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세포만 공격하면 되는데 정상세포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장비가 그 해독을 잘해줍니다. 암세포나 우리 정상세포는 전부 다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 우리 정상세포는 진화가 잘 된 세포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산소를 갖고 태워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배터리를 38개를 만들어요. 근데 암세포는 원시하고 미기한 세포야. 산소를 쓸 줄 몰라요.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야. 된장고추장 발효하듯이 산소를 못 쓰고 발효를 하니까 배터리 ATP를 4개밖에 못 만들어요. 세포 안에 산소가 많으면 정상세포는 점점 활성화되죠. 그러나 암세포는 있으나 없으나 쓰지 못하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광양자를 때려줘서 해독을 한 다음에 산소를 바로 넣어주는 듀얼 이펙트가 있다. 여기서 암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이걸로 다 치료를 받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되게 많네요. 이거는 13.56MHz, 1초에 몇 억 번이 바뀌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칼로 못 고치는 병은 열로 고친다. 열로 고친다. 열로 고친다 그랬어요. 옛날 고대 이집트부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을 주는 치료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실 사우나만 갔다 와도 열을 받으면 온몸이 피로가 회복되고 해독이 되고 상쾌하고 힘이 나고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치료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임상을 해보면 암세포의 온도가 한 40에서 42도가 되면은 자연사 이제 죽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깊은 데 있는 암세포한테 40도 42도를 주려면 이거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사우나 가면 열탕이 보통 40에서 42도잖아요. 온탕은 한 38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탕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신부까지 그게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피부를 관통해서 저 안에만 열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 파장을 찾자. 그게 라디오파, 다시 말로 하면 고주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는 열을 줘서 치료한다기보다는 주파수 에너지로 치료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름에 식당 가면 입구에 이렇게 파란 불 켜놓고 그럼 모기가 탁탁탁탁 달라붙어 죽잖아. 모기는 블루라이트의 파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뒤에다가 고압전류를 딱 흐르게 철사를 해놨어. 그럼 가서 고압전류에 달라붙어서 타 죽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학병원에 있는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X선이라는 건 바로 그냥 괴사시켜 버리는 거니까. 근데 또 우리 집에 있는 전자모기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서 주파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 들려. 근데 이 모기는 그 주파수를 들으면 죽게 돼. 아까 왜 식당에 있는 건 열로 죽이는 거고 이거는 주파수 파장 에너지로 죽이는 거지. 좀 전에 봤던 30kHz, 40kHz는 실제로 우리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열 에너지를 줘서 죽인다 그러면 이건 열 에너지 쪽보다는 주파수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모기향 같이 저 깊숙이 있는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런 원리로 치료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장비네요. 여기는 이제 수액 치료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누워서 그 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수액들을 놓죠. 암이 그러면 수액으로도 치료가? 그럼요. 2000년 이후에는 암도 대사질환의 일환이다. A가 B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활성화시키는 조효소들을 넣어야 될 것이고, 이걸 막아야 될 때는 막는 기량제를 써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비타민들, 비타민 C를 비롯해서 비타민 B군들, 미네랄들 이런 주사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항암이나 방사선하고 힘들어하는 분은 해독할 수 있는 해독 주사를 놔야 되고 또 이제 면역력을 키워야 될 때는 면역을 높이는 주사를 놔야 되고 힘들어서 식사를 많이 못해서 기운이 없다. 그럼 이제 영양제를 놓을 수도 있죠. 암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증상들을 그렇죠. 회복하는 그런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암의 수술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암에 대해서 3가지만 하죠. 뭐 유방암이다, 간암, 폐암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2개고 전신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이 치료들도 1980년대부터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많은 거지. 우리 병원의 암 환자 중에서 그나마 이 3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수술은 1기, 2기, 3기 초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4기는 못 하거든요. 또 수술은 한 번 하면 2, 3년 후에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가도 못 해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사람들은 재발 전이 가면 또 계속 수술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에 요만한 암이 있어서 요 수술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술 전에 검사를 했더니 이미 뇌에 요만큼 조그맣게 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유방도 수술하고 뇌도 수술하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수술 불가입니다. 왜냐면 그게 사기암이거든. 사기암이라는 게 한 장기에서 생긴 암이 혈액으로 암세포가 들어가서 뺑글뺑글 전신을 돌다가 뇌에 붙어서 사람은 뇌전이, 뭐 폐에 붙어서 사람은 폐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미 혈액 속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항암만 하는 거죠. 2번째, 방사선은 못하는 부위가 많아요. 주로 흉부만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폐암, 식도암, 유방암 이 정도를 하는데 복부나 골반은 거의 못해요. 그래서 뭐 대장암이라든지 직장암이라든지 자궁암, 남서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췌장암도 그렇고 방사선을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른쪽 유방암으로 방사선을 했는데 5년 후에 재발했다. 또 방사선을 못합니다. 대학에 쓰는 X선은 워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한번 쏘면은 근처 조직이 전부 다 상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번째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방사선 한 번을 끝나고 또 뭐 대장암, 자궁암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항암인데 사람들은 또 항암제가 엄청 많은지 알아요. 모든 암에 항암제가 다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암제가 없는 암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간에 대한 항암제 정립된 게 없고 비뇨기과 쪽 암이 있잖아요. 방광암, 홍파암, 전립선암, 요도암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항암제가 개발 임상 중에 있고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상태.